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인생의 산막을 살고 있고 아들 쌍둥이를 키우고 있는 30대 초반 워킹맘입니다. 저는 재택근무를 하는 터라 아이들 보내놓고 청소하는 시간에 사연을 잘 챙겨 듣곤 하는데요. 제가 겪을 사연도 보내보면 좋을 것 같아 오늘은 청소기 대신 노트북 앞에 앉았네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정말 형편없던 자격지심에 쩔어있던 형님에 대해 이야기하려고요. 저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부모님이 사고로 돌아가셨고 어린 동생을 혼자 돌보며 지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학교를 다니며 동생까지 돌보려니 여간 힘든 게 아니더라고요. 시설에 들어가 살까도 생각했지만 그래도 가족은 지켜내야 한다는 생각으로 고2에 올라가기 전 자퇴를 했어요. 나이가 어린 탓인지 취업이 쉽지 않았고 어렵사리 의류공장에 취직해 잡일을 시작했습니다. 당시 150만 원 조금 안 되는 월급으로 단칸방을 구해 어렵게 살았고 시간이 흘러 제 능력을 인정받으며 조금씩 기술을 배우게 되었고 지금은 어엿한 의류 디자이너로 성장했죠. 다행히 좋은 남편과 시댁을 만나 행복한 가정도 꾸리게 되었고요. 아가 많이 바쁘지? 어머니, 지금 다음 시즌 준비하느라 정신이 없네요. 우리 어머니 뵌 지도 2주나 지났네요. 바쁘니까 어쩔 수 없지. 그래도 사돈 처녀가 말동무도 해주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 우리가 귀찮게 하진 않고요. 귀찮긴 이 늙은이랑 놀아주는 거 자체가 고마운데 요즘 학교에서 성적을 잘 받아오나 본데 이참에 용돈 좀 올려주고 그래. 아이 참, 어머니 버릇 나빠질까봐 그러는 거 아시잖아요. 그럼 알지 우리 며느리가 얼마나 대단한데 하도 내 막내딸 같아서 그러지. 요렇게럼 귀여운 딸 하나만 더 있었으면 소원이 없었겠다. 그럼 어머니는 딸이 2명이나 생기셨네요. 오늘 저녁에 시간 있으세요? 이따마다. 그런데 시간은 왜? 오늘 일찍 퇴근하고 어머니 집에 가려고요. 우리랑 저랑 나가서 데이트해요. 제가 식사 대접해 드릴게요. 안 그래도 되는데 내일 출근해야 하는 거 아니야? 저 운전하는 거 좋아하잖아요. 어차피 30분도 안 걸리는데요. 역시 우리 며느리. 그럼 이따 보자. 사돈 처녀랑 맛집 검색 좀 하고 있을게. 네, 이따 봬요. 저는 남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시어머니와 사이가 좋았어요. 다만 거슬리는 게 있었다면 바로 아주버님이었습니다. 아주버님은 최근 대 기업에 다니다가 사업을 한다는 핑계로 사표를 내고 집에 백수로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제 동생은 시댁과 10분 거리에 있는 곳에서 살고 있었고 감사하게도 시어머니가 자주 들여다봐주고 계셨죠. 그러다 백수로 지내던 아주버님이 대뜸 결혼할 여자가 생겼다며 데리고 온 겁니다. 그 여자는 모 대학병원에서 정신과 전문의로 근무하는 사람이었고 집안도 제법 있어 보였어요. 가진 것 없는 백수가 뭐가 좋다고 결혼까지 하려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도 닥달을 해대는 통에 시어머니는 적금까지 깨서 결혼식 비용을 보태셨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부터예요. 아주버님의 와이프, 그러니까 제 형님이 아주 못된 신보를 갖고 있었던 거예요. 물론 대놓고 티를 내진 않고 꼭 저랑 있을 때만 여우짓을 하더라고요. 동서, 바빠? 아니요, 괜찮아요. 말씀하세요. 무슨 일이세요? 다름 아니라 나 이번 명절에 못 내려간다고. 아, 병원 일이 많이 바쁘신가 봐요? 그렇지 뭐 대학병원이라는 곳이 워낙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내가 수술이 있거나 그런 건 아닌데 상담 환자들이 워낙 밀려 있어서. 뭐, 일 때문이니까 어쩔 수 없죠. 근데 그거 말하려고 전화하신 거예요? 어머니한테 말씀하시면 알아서 전해 들었을걸요. 내가 왜 동서한테 연락하는지 진짜 모르겠어? 눈치가 없는 거야, 없는 척을 하는 거야? 죄송한데 진짜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가만 보면 동서는 좀 무식한 것 같아. 무식하다고요? 제가요? 아니,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말고 들어. 사람이 말야. 이렇게 말하면 좀 알아들어야지. 베베 꼬면서 듣지 말고. 제가 언제 그랬는데요? 갑자기 이러시는 이유도 모르겠는데요. 봐봐 대드는 거. 어디 가서 이러면 부모 없다고 욕먹는다니까? 지금 말씀 다 하셨어요? 부모가 없다고?
지금 그게 저한테 할 소리예요? 아무리 형님이라도 지켜야 할 선은 있는 거예요. 내가 틀린 말 한 것도 아니잖아. 뭘 그렇게 예민하게 굴어? 짜증나게. 짜증나는 건 저거든요. 어이가 없어도 제가 더 없어요. 알아요? 동서 웃긴다. 그거 자격지심이야. 이왕 이렇게 된 거 사이버 대학 강의라도 들어. 그런 거 있잖아. 학점 은행제? 말에 뼈가 있네요. 가방끈 짧다고 창피한 거 아니야. 모르는 게 있으면 배우면 되는 거야. 동서가 무식한 건 그만큼 채워넣으면 되는 거고. 형님 미치셨어요? 어떻게 저한테 그런 말을 하세요? 형님이야말로 골빈 거 아니에요? 뭐? 진짜 미친년 아니야? 골비였다고. 참나 진짜 지금 나보고 골비였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말 가려서 하시라고요. 방금 느낀 그 모욕감 잊지 마세요. 야, 너 제정신이야? 네가 수준이 딸려도 한참 딸리니까 하는 소리 아니야. 못 배웠으면 그만큼 알아서 수그려야지. 그깟 한마디 했다고 윗사람한테 골비였다고? 먼저 시비 건 건 형님이잖아요. 저 많이 참고 있으니까 더 이상 건들지 마세요. 저도 어떻게 할지 몰라요. 참나 어이가 없어서. 네가 그런다고 내가 눈 하나 깜짝한다니? 아,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 뭐 이런 건가? 그래요. 편하게 생각하세요. 가방끈 짧은 동서랑 입씨름 하기도 버겁다. 이번 제사상도 혼자 차려야 되는데 수고비라도 보내줄게. 형님 지금 저랑 장난하시는 거죠? 5,000원 보내셨는데요. 이게 뭐예요? 동서 천한 몸값에 그 정도 쳐주면 많이 쳐준 거지. 내가 말했잖아. 베베 꼬면서 듣지 말라고. 난 있는 사실 그대로만 이야기하는 거라고. 진짜 미치셨네요. 2년 사람 되긴 글렀네. 뭐? 년? 수준하고는 내가 동서 갈궈줄게. 그걸 원하는 것 같으니. 알아서 하세요. 진짜 어이가 없어서 웃음도 안 나오네요. 형님은 항상 제 직업, 학벌 등 모든 걸 걸고 넘어지며 비꼬기 일쑤였습니다. 굳이 말하지 않아도 될 사실을 저에게 말하거나 약 올리는 건 연했고요. 하지만 이 모든 건 저와 단 둘이 있거나 다른 가족들의 눈을 피했을 때만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주변에 말을 해도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믿지 않으려 하더라고요. 한 번은 너무 속상해서 남편과 친구에게 이 이야기를 했더니 처음에는 믿지 않다가 제가 눈물까지 보이니 심각한 상태라는 걸 알았는지 증거를 모아보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형님과 대화를 나누는 사소한 것 하나까지도 모두 증거로 남겨놓았어요. 그렇게 꼬박 1년 정도의 시간이 걸렸고 어마어마한 양의 증거들을 모을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번에 생신기념해서 용돈 보내드렸어요. 통장 확인해 보세요. 안 그래도 방금 문자 떴다. 매번 이렇게 큰 돈 보내서 어떻게 생활하기도 빠듯할 텐데. 제가 그만큼 버니까요. 어머니한테 드리고도 많이 남으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저도 뭐 해드릴까 하다가 등산복 풀세트 샀어요. 지팡이나 이런 것들도 다 샀으니까 한번 보세요. 마음에 안 드시면 반품하면 되니까요. 고맙다. 역시 우리 며느리. 우리 며느리, 어머니, 저는요? 저는 며느리 아니에요? 무슨 소리야. 우리 큰애도 다 내 딸 같은 며느리지. 요즘 세상에 차별하시면 큰일 나요. 어머, 얘 차별이라니. 지금 내가 너희들을 차별한다. 이 말이냐? 아니, 그렇잖아요. 말씀하시는 것만 봐도 쟤랑 저랑 차별하시는 거 맞잖아요. 안 그래요? 누구는 며느리고 누구는 아니에요? 큰애야 말은 가려서 해라. 아무리 손 아래 사람이라고 해도 제가 뭐니? 그리고 다시 한번 말하는데 난 차별 같은 거 안 한다. 누가 더 잘났고 못났고 그런 게 없다. 이거야 알겠니? 동서, 뭐라고 말 좀 해봐. 가만히 있으니까 내가 이상해지잖아. 제가 뭐라고 말을 해야 하는데요? 그냥 평소처럼 형님은 형님 하던 대로 저는 저 하던 대로 하면 되잖아요. 긴 말 할 거 없다. 별거 아닌 걸로 큰일 만들지 말자꾸나. 기분 좋게 쇼핑하고 왔더니 왜들 그런다니. 나중에 내가 연락하마 다들 어여 쉬어. 네, 어머니 식사 거르지 말고 계시고요. 그렇게 티격태격하며 지냈는데 문제는 바로 연말 모임을 하고 나서 터지고 말았습니다.
형님이 계속 저러시니 시어머니도 벼르고 계셨던 모양이더라고요. 저야 친정 부모님도 안 계시고 동생 혼자 있으니 연말에 가족 모임을 하는데 감사하게도 동생도 불러 같이 식사를 했습니다. 형님은 나름 연말인데 분위기 내야 한다며 또 자기 멋대로 호텔 뷔페를 예약했더라고요. 저도 디자이너 일을 하면서 일이 조금 잘 되던 시기였고 동생도 이제 막 수능을 끝낸 타이밍이었어요. 이미 수시에 합격해 원하는 대학을 갈 수 있던 상태였지만 10대로서 마지막 이벤트라며 굳이 수능을 보겠다고 고집을 부리더라고요. 동생은 정말 들어가기 힘들다는 의대에 합격한 상태였습니다. 형님이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혹여나 동생을 걸고 넘어지며 자격지심을 부리진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었죠. 동생도 은근 한성격해서 형님이랑 말싸움이라도 나는 날엔 정말 큰일이 날 수도 있었거든요. 아무튼 별일 없이 식사를 마무리했는데 뜬금없이 형님이 동생과 저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뭔가 했는데 우려하던 일이 벌어지고야 말았죠. 사돈처녀, 나 누군지 알지? 아, 네, 당연히 알죠. 제 번호는 어떻게 알고? 무슨 일 있으세요? 아니, 저번 연말 모임에서 의대 간다길래 어머님한테 따로 연락처 물어봤지. 옛날 생각도 나고 해서 조언 좀 해주려고. 네, 조언이요? 그래, 내가 그래도 의대 선배잖아. 어디 학교 간 건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축하해. 세상에 의사 되는 게 어디 쉬운 건 아니잖아. 그렇죠. 일단 축하해 주신 건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어디 의대 합격하신지도 모르잖아요. 의대가 다 거기서 거기지 뭐. 아무튼 개천에서 용난 케이스인데 학비 같은 건 감당할 수 있겠어? 형님, 지금 말씀 선 좀 넘으시는 것 같은데요? 선을 넘다니. 개천에서 용난 게 뭐. 부끄러운 게 아니잖아. 그리고 의대에 학비 한두 푼 드는 것도 아닌데 그깟 옷 디자인 좀 한다고 벌이가 되겠어? 그래서 하고 싶으신 말이 뭐세요? 늘 이런 식으로 저희 언니 갈구셨어요? 뭐? 갈고? 누구 동생 아니랄까봐 날 서 있는 것 좀 봐. 너 이 바닥 얼마나 좁은지 알아? 형님 그만하세요. 하실 말씀만 하시고 그만두시라고요. 언니, 가만히 있어봐. 지금까지 이런 사람을 형님으로 모시고 산 거야? 뭐? 이런 사람? 내가 어떤데? 어이가 없네? 너 내가 선배인 거 몰라? 아, 그래서 묻잖아요. 저랑 같은 학교시냐고. 저 서울대 의대예요. 그러는 그쪽은 어디 학교 나오셨는데요? 뭐? 서울대? 저기 한남대가 아니라? 어디서 주워 들으신 건진 모르겠지만 저 서울대 의대거든요. 한남대 갈 바엔 나가 죽는 게 낫죠. 뭐? 지금 우리 학교 무시하는 거야? 너 지금 완전 선 넘은 거 알아? 선은 그쪽이 먼저 넘었어요. 보니까 우리 언니 앵간히 갈 거 됐겠구만. 저기요, 듣보잡 대학 나온 거 가지고 유세 부리지 마요. 너 지금 말 다 했어? 우리야 그만해. 그만하면 됐어. 왜 그래? 아, 가만히 있어봐. 저 사람이 먼저 시작했어. 언니, 그동안 이러고 살았어? 속상했던 게 이런 이유였구나. 자매가 쌍으로 나대네? 너 그래가지고 이 바닥에서 살아남을 수 있겠어? 다 연줄로 이어져 있는 거 몰라? 그딴 거 관심 없고요. 실력이나 있나 모르겠네. 정신과 의사라면서요? 본인이 더 잘 알겠네. 정신 썩어 빠진 거. 뭐? 야, 너 말 다 했어? 가진 거 쥐뿔도 없는 년들이 챙겨주려니까 똥오줌 못 가리고 기어오르네? 아줌마, 수준 떨어지는 건 당신이야. 학비 걱정을 왜 해? 나 전액 장학금 받으면서 다니는데? 아줌마는 대학 다니면서 좀 쪼들렸나 보지? 그리고 저희한테 이러시는 거 각오하신 거예요? 무슨 말이야? 저는 직진하면 끝을 보는 성격이라 가만히 안 있어요. 성격도 급한 편이고 확실한 걸 좋아하는 편이고요. 지금 대화 나눈 거 다 캡처해서 사돈 어른한테 다 보내놨으니까 뒷감당 잘해보세요. 언니, 그리고 언니도 더 이상 당하고 살지 마. 멍청이도 아니고 이제 꽃길만 좀 걸으라고. 아니나 다를까 시어머니는 다음날 바로 형님과 저를 부르셨어요. 형님은 기다렸다는 듯이 평소에 있던 불만을 시어머니께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저와 여동생을 까내리며 버릇이 없다는 둥 온갖 말을 전하더라고요. 완전 왜곡된 말에 저절로 인상이 찌푸려지는데 시어머니가 저보고 할 말 없냐 일래 말없이 제가 가진 모든 증거를 드렸습니다.
그걸 보시는 시어머니는 얼굴 표정이 점점 일그러지시는데 제가 다 땀이 나더라고요. 시어머니는 형님을 무척이나 나무라셨고 앞으로는 연락하지도 보고 살지 말자고 선언하셨어요. 한바탕 소란이 일고 좀 조용해지나 싶었습니다. 여동생도 무사히 대학에 입학했고 저도 신상을 준비하느라 정신없이 바쁜 나날을 보내게 되었죠. 그러다 제가 소매치기를 당했고 디자인 파일을 잃어버리게 된 사건이 발생했어요. 1년 넘게 잠도 못 자면서 준비한 디자인이라 남다른 애정이 있었는데 한순간에 잃어버리니 망연자실하게 되더라고요. 결국 저는 경찰에 신고를 했고 하루빨리 소매치기범이 잡히길 바랬지만 돌아오는 건 고소장이었습니다. 모 의류업체에서 자신들의 디자인을 카피했다며 절 고소했더군요. 온 집안은 난리가 났고 저는 2주가량 경찰서에 불려다니며 조사를 받아야 했습니다. 동서, 이번에 고소당했다면서? 네, 저도 어떻게 된 일인지 모르겠어요. 무슨 일로 연락하신 거예요? 무슨 일이긴. 동서 잘 되는 꼴 내가 못 보잖아. 약 좀 올리려고 연락했지. 지금 불난집에 부채질하세요? 전 정말 결백하다고요. 결백하면 증거를 대면 되잖아. 뭐하러 시간을 끄는데? 진짜 디자인 훔친 거 아니야? 아니라니까요. 왜 그러세요, 진짜? 아니, 가진 거 쥐뿔도 없는데 그런 식으로라도 성공해야 하지 않겠어? 원래 동서 남의 뒤통수 잘 치잖아. 어머님한테 그 딴 증거들 모아서 드리기까지 했는데 덕분에 난 시댁에서 완전 미운 털이 박혔네. 그게 제 탓이에요? 다 형님이 저지른 건데 왜요? 참나, 어이가 없네. 그러니까 동서가 머리가 나쁘다는 거야. 사람은 살면서 눈치가 있어야 한다고. 어때 당해보니까? 당해요? 뭐려? 아이 참, 말 여러 번 하게 하네. 경찰 조사도 받고 이제야 좀 느끼는 게 있냐고. 나한테 지금이라도 사과하면 내가 그 업체 대표랑 만나서 이야기 좀 잘해볼게. 형님이 무슨 상관인데요? 상관 말고 꺼지시죠? 상관이 없긴. 이렇게 눈치가 없어서야. 뭐, 정 그렇다면 할 수 없지. 어디 한번 잘 빠져나가봐. 알 수 없는 말만 하시네요. 정신사납게 하지 마시고 이런 식으로 저 갈구실 거면 연락하지 마세요. 저는 시간이 조금 흐른 뒤에야 이때 형님이 했던 말뜻을 알아들을 수 있었습니다. 전 여러 번의 경찰 조사를 받은 뒤 억울했지만 디자이너 일을 계속하기 위해 1,000만 원이라는 합의금을 주고 사건을 무마시켰어요. 제 명예에 금이 가서 여동생에게까지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억울했지만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죠. 그리고 저는 심부름센터에 사람을 시켜 형님에 대한 뒷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며칠 뒤 형님이 뒤에서 엄청난 짓을 꾸몄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정말 충격적인 진실도 마주하게 되었죠. 형님은 의사인 사실 말고는 모든 게 거짓인 사람이었습니다. 가족도 주변 지인들도 말이죠. 그저 지방대 의대를 졸업한 평범한 의사였고 지금 근무하는 대학병원은 불륜남의 도움으로 일을 하고 있던 거였죠. 불륜남은 같은 대학병원에서 근무하는 나이 많은 의사였습니다. 정말 끼리끼리라더니 웃기는 짬뽕이더만요. 저는 더는 참을 수 없는 상황에 모든 사실을 시어머니와 아주버님께 알렸죠. 아니나 다를까 한참 동안 싸우더니 결국 이혼을 하더라고요. 시어머니에게 뺨까지 얻어맞은 형님은 이딴 집구석과 엮이기 싫다며 제 발로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야, 이 미친년아, 이거 다 네가 꾸민 짓이지? 꾸민 짓이라뇨? 형님이 저지른 일이잖아요. 니까짓 게 뭔데 내 인생을 망치려고 들어. 너만 아니었어도 그 유산 다 내 건데. 애초에 사랑해서 한 결혼 아니었죠? 이왕 이렇게 된 거 까놓고 말하자. 너도 시어머니 재산 욕심 있던 거 아니야? 저는 돈 욕심 없는데요. 벌만큼 벌고 있고 누구처럼 악독하지는 않아서요. 야, 너 지금 말 다 했어? 내가 뭐하러 쓸모도 없는 놈이랑 결혼했는데. 예, 재산 물려받을 거 생각해서 계산된 행동이겠죠. 어쩜 사람이 그렇게 치밀하실까? 그러니까 의사도 하고 그러겠죠? 그래도 공부는 잘하셨나 봐요. 그 머리로 의사까지 되신 거 보면. 너 말 다 했어. 네가 뭔데 내 인생을 망치냐고. 너 때문에 다 망했어. 왜 저 때문이에요? 형님이 저지른 거에 대한 대가죠. 자업자득이라는 말도 모르세요? 이래서 없는 것들이랑 상종하면 안 돼. 너 내 인생 책임져. 제가 왜요? 아, 그리고 좋은 소식 하나 더 있어요. 그 대학 교수님, 이번에 사표 쓰셨더라고요.
뭐? 사표? 네, 뭐 형님도 더 이상 빌붙을 곳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병원에서 평판도 안 좋으셨던데 이참에 다른 일자리 알아보셔야 할걸요? 뭐? 내가 왜? 나 이래봬도 인정받는 의사야. 아, 모르셨나봐요. 그 남자분 백으로 겨우 연명하던 거. 보니까 병원에서는 이미 다 알고 있던데 권고사직 처리 당하기 전에 알아서 그만두세요. 뭐 어디 가서든 잘 먹고 잘 살겠죠. 그분이랑 개인 병원이라도 차리시던가요. 뭐? 야, 야라뇨. 한마디라도 더 했다가는 고소든 뭐든 해버릴 거예요. 정신과 의사니까 본인 정신머리 좀 고쳐 쓰세요. 그리고 인생 좀 똑바로 사시고요. 그럼 차단합니다. 결국 형님은 병원에서 해고되었죠. 불륜 상대였던 남자는 크고 작은 비리까지 겹쳐 터지는 바람에 알아서 사표를 내고 병원을 관뒀다고 하더라고요. 당연히 백 믿고 간신히 병원에 붙어있던 형님도 권고사직 처리되었습니다. 잘린 거죠. 그렇게 아주버님과 형님은 이혼을 하셨고 형님은 약 처방을 잘못했던 환자 가족으로부터 소송을 당해 거액의 위자료를 뱉어내기까지 했습니다. 그렇게 저와 지독했던 악연도 끝이 남과 동시에 억울했던 제 일도 잘 풀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좋은 일이 더 생겼어요. 제가 쌍둥이를 임신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재택근무를 하게 되었고 어느새 아이들을 낳고 지금까지 쭉 일을 해오고 있던 거죠. 재택근무이긴 하지만 웬만한 직장인 월급보다도 많이 벌고 그만큼 대우를 받고 있거든요. 어쩌면 이게 다 형님 덕분인지도 모르겠네요. 형님이 저에게 그런 시련을 안겨주지 않았더라면 더 독한 마음으로 일하지 않았을 테니까요. 아무튼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아주버님 말로는 종종 형님에게 연락이 오곤 하는데 지방 어디로 내려가서 페이닥터로 근무를 하기 시작했다네요. 이제는 관심도 없고 아이들과 여동생을 뒷바라지하며 행복하게 살려고요. 연말에 패션위크 프로젝트를 담당하게 되어서 육아하랴 일하랴 정신없지만 전 지금 매우 행복합니다. 제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